자, 이번에는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통합형으로 문제가 나왔지만 그 전에는 류별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나왔던 문제들을 정리를 해서 통합형으로 한번 예상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별로 배점도 해놨으니까 배점대로 본인이 실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회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영도시 1기압에서 염소산 칼륨 1kg이 열분해하는 경우 화학 반응식과 이때 발생한 산소량은 몇 g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원자량 칼륨은 39고 염소는 35.5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열분해 반응식부터 먼저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 이제 염소산 칼륨 같은 경우는 KClO3라고 쓰는 거고, 자, 염소산 칼륨이 열분해하게 되면 KCl 염화칼륨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스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 양쪽의 계수를 맞춰주게 되면 2몰의 KClO3가 2몰의 KCl과 3몰의 산소가스를 발생한다.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도시 1기압에서 염소산 칼륨 1kg이 열분해하는 경우 그랬어요. 그러면 1kg에 대해서 먼저 1kg의 KClO3. 자, 지금 1kg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0의 3승g을 의미하는 거죠. 10의 3승g KClO3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주어진 값을 먼저 몰수로 환산을 해야 되죠. KClO3를. 분자량이 얼마냐면 122.5g. 자, 이렇게 약분되고, 자, 문제에서 2몰의 KClO3가 열분해할 때 3몰의 산소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몰의 KClO3, 3몰의 O2. 그럼 또 이렇게 약분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산소량이 몇 g인가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몰수를 g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산소는 32g O2가 돼서 역시 약분하게 되면 391.84g 산소.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열분해 반응식, 산소량 발생하는 양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염소산 칼륨 같은 경우는 인류염물이고 염소산 염류에 속하고 지정수량 50kg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염소산 칼륨의 분해 온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해 온도는 400도다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정린이 연소하면 생성되는 물질의 화학식은, 자, 정린 같은 경우는 이류이온물이죠. 자, 정린이 P라고 볼 수 있는데 연소하게 되면 이때 P2O5라고 하는 오산화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계수를 맞추게 되면, 자, 4몰의 정린이 5몰의 산소하고 만나서 2몰의 오산화인을 만들어내는 식,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계수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정린이 연소하게 되면 오산화인이 만들어진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4몰, 5몰, 2몰이라는 게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양쪽에 계수 맞춰보면 여긴 하나인데 2개니까 같아지려면 2배 해야 되는 거고, 산소가 2개인데 여기는 5개가 있으니까 5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5위는 10이니까 산소 개수가 여기는 10개인데 여기는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죠. 따라서 2는 또 4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2를 4배로 고쳐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4배. 자, 양쪽 계수 맞춰보면 2는 4개, 여기 4개. 산소 5위는 10개, 2호는 10개. 그래서 이와 같은 연소 반응식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쓰시오. 3번 같은 경우에는 지정수량을 암기하지 않으면 답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칼륨은 10kg, 알킬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10kg,
탄화알루미늄이 300kg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사류위험물로서 분자량이 60이며 강한 자극성의 냄새와 신맛을 가진 무색 투명한 액체로서 겨울에는 고화한다.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게 되고 진한 증기를 흡입 시에는 점막을 자극하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초산입니다. 초산. 자, 초산 같은 경우에는 CH3COOH라고 화학식을 쓸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아세트산 또는 빙초산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초산 같은 경우에는 사류위험물로서 제2석유류 수용성이고요. 지정수량은 2000리터입니다. 인화점이 약 42.8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석유류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은 초산이 되겠습니다. 초산.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의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자, 니트로글리세린 하게 되면 오류위험물이고요. 질산 에스테르류에 속합니다. 지정수량 10kg고요. 보통 이게 다이너마이트나 로켓이나 이제 무연화학 원료로 쓰이는 것인데, 보통 순수한 거는 무색 투명하고요. 이제 공업용 시판품 같은 경우에는 다망색의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는 니트로글리세린의 분해 반응식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니트로글리세린이 C3H5, 그 다음에 ONO2가 3개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4몰의 니트로글리세린이 분해하게 되면 12몰의 CO2와 10몰의 H2O, 그리고 6몰의 N2, 그 다음에 산소가스,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분해 반응식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또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니트로글리세린이 분해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그러면 CO2, 물, 질소, 산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니트로글리세린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런 분해 반응식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6번.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안정제 2가지를 쓰시오. 과산화수소는 아시다시피 제6류 위험물에 속하는 거고, 자, H2O2 하게 되면 과산화수소는 이런 식의 구조식을 갖는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6류 위험물로서 지정수량은 300kg고 분해하게 되면 이제 그 산소가스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를 하게 되면 산소가스를 발생하면서 물리적인 폭발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해하지 않도록 안정제를 첨가해 주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안정제가 바로 인산, 자, H3PO4라고 하는 인산하고, 또는 요산, C5H4N4O3, 이런 것들이 안정제, 첨가제로서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시겠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10kg의 메칠 알코올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몇 세제곱미터의 공기가 필요한가? 자, 표준 상태 하게 되면 0도씨 1기압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0도씨 1기압. 자, 이때 10kg의 메칠 알코올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메틸 알코올의 연소 반응식을 알아야 돼요. 메칠 알코올 하면 CH3 OH, 이게 메칠이 되는 거고, OH는 알코올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완전 반응식부터 한번 써보면, 자, CH4O가 되는 거고,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역시 CO2와 그리고 물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경우에 반응식 완결해 보면 이제 탄소가 2몰의 메칠 알코올이 3몰의 산소와 반응을 해서 2몰의 CO2와 4몰의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바로 완전 연소 반응식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주어진 값, 자, 10kg의 메칠 알코올 CH4O, 지금 이제 키로로 주어졌으니까 물론 그람으로 바꿔서 환산하면 좋은데, 문제에서 몇 세제곱미터의 공기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키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값을 먼저 몰수로 바꿔주면 1kmol의 CH4는 32kg CH4O가 될 것이고, 자, 2몰의 메칠알코올은 3몰의 산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kmol의 CH4는 3kmol의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고, 자, 전체 100kmol의 에아 중에 산소가 차지하는 것은 21kmol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또 이렇게 약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공기가 몇 세제곱미터냐라는 걸 궁금해 하는 거니까 22.1kmol은 22.4 세제곱미터 공기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른 거죠. 그래서 약분해서 구하게 되면 50세제곱미터 공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3종 분말 소화약제 하게 되면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 NH4H2PO4가 될 겁니다. 자, 3종 분말 약제는 색깔은 다몽색이고 A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죠. 자, 열분해하게 되면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 가스 발생하고 HPO3라고 하는 메타인산, 그리고 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3종 분말 약제 분해 반응식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확실하게 암기해서 알아두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9번입니다. 사류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은 뭐냐? 이건 이제 위험물 혼재 기준표를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1, 2, 3, 4, 제가 이제 필기 때도 여러 번 그렸었는데, 혼재되는 기준 그래프죠, 이게. 그래서 가로, 세로, X축, Y축을 각각 1, 2, 3, 4, 5, 6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4, 2, 3, 5, 5, 2, 4, 6 하나는 혼재 가능. 그럼 또 세로축에서 보면 4, 2, 3, 5, 5, 2, 4, 6 하나는 혼재 가능.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먼저 그림 도표부터 그려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사류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 그러니까 사류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거니까 2류, 3류, 5류. 답은 그래서 2류, 3류, 5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은 얼마로 해야 되는가? 이거 이제 여러 번 또 문제에서 나오는데, 통기관에 관련된 문제, 물론 여기서는 지금 지름을 물어보고 있죠. 지름은 당연히 30mm 이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 외에도 보통 이제 통기관 선단은 건축물의 창 출입구 등의 계곡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5개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선단 끝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를 한다는 거, 그리고 가는 눈에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 장치한다. 여기까지는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괄호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한론 소화 설비에서 저장 용기는 온도가 40도씨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하며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이건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저장 용기 설치 기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물론 이거 외에도 뭐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또는 그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여러 가지 용기 설치 기준이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2번이요. 간이 탱크 저장소에서 탱크의 수압 시험의 기준을 쓰시오.
이거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0kg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세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뭐 법에 있는 거니까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13번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묻는 말에 답하시오. 지면으로부터 높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법에서 옥내 소화전 설비 송수구 설치 기준에 나오는 얘기예요.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구경은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이렇게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필해 설비는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저장 창고에 설치하는가 그랬어요. 보통 필해 설비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동영상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문제 1번. 자, 동영상에서 사료 위험물 중 특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지금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린 그림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은 이 그림 똑같은 걸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옥내 저장소를 보여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장창고 바닥 면적은 얼마로 하고 또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및 바닥은 무슨 구조로 하고 보화 석가래는 무슨 재료를 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답을 써주셔야 되는데 물론 다 못 쓰면 부분 점수라는 게 있으니까 혹시 다 못 쓰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그 문제에서 사료 위험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료 위험물의 경우에는 법에서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 기둥 및 바닥은 내화 구조, 또 보화 석가래는 불연제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 기준에 대한 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기 전에 동영상 잠깐 보고 그리고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관 안에는 만들어진 흑색화약을 넣었고 자, 실험자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열분해에서 폭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 실험자가 KNO3, 질산칼륨이죠. 질산칼륨, 숯, 황을 섞은 다음에 뭔가 만들다가 세게 충격을 주니까 펑 하고 폭발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을 만드는 중이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 동영상 실험은 이런 식의 실험은 아니죠. 그냥 흑색 화약 만들어서 흑색 화약이 폭발하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출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재료들은 질산칼륨은 일류위험물, 숯, 황은 또 이류위험물이에요. 얘네들을 섞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흑색 화약이 만들어지는 거죠. 블랙 파우더라고 해서 흑색 화약. 그래서 그렇게 답은 흑색 화약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동영상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황을 연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황을 연소시키는 경우 불꽃 색깔이 어떤지도 좀 확인해 보시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코올 램프에 불을 켜고 알코올 램프 위에 올려놓으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서서히 액화가 되면서 연소됩니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얀색 연기가 보이나요? 자, 이와 같이 하얀색 연기가 바로
자, 보신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 유황이 연소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유황의 연소 형태를 적으시오. 유황은 용융된 다음에 연소하는 거거든요. 파란색 불꽃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체지만 일단 용융된 다음에 그 유증기에서 불이 붙는 거라서 증발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증발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동영상 보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삼산화크롬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삼산화크롬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메틸알코올, 목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샤알레에다가 목분을 소량 담도록 하겠습니다. 샤알레 목분을 준비를 했고 이 위에 메틸알코올을 적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목분이 없어도 되지만 효과를 좀 잘 주기 위해서 목분에다 메틸알코올을 적시는 겁니다. 자, 샤알레에 목분을 준비했고 그 위에 메틸알코올을 적셨습니다. 이번에는 삼산화크롬을 그 위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산화크롬은 반응하기 전에 색깔을 좀 잘 봐주십시오. 자, 반응하기 전에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적자색에 가까운 색깔입니다. 자, 불이 확 붙어버리죠. 네, 만나자마자 불꽃 반응이 생겼습니다. 자, 불이 꺼져가는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 삼산화크롬이 색깔이 적자색에서 청록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어땠습니까? 샤알레 위에 메틸알코올을 적신 목분이죠. 그리고 그 위에 삼산화크롬, 인류위험물로서 삼산화크롬을 뿌리니까 불이 확 붙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면류와 면류 간의 반응. 이건 일단 메틸알코올과 삼산화크롬의 반응이기 때문에 메틸알코올은 사류위험물이고 삼산화크롬은 인류니까 제1류와 제4류의 반응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와 같은 현상, 이제 혼촉 발화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혼합, 혼축에 의해서 외부에서 점화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좀 더 보다 위험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 또는 급격하게 반응해서 발열 발화 또는 폭발에 이르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혼촉 발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옥내 저장소 보여주고 있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문은 수시로 열 수 있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법에 나와 있죠. 갑종 방화문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 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역시 이 경우도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망입 유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과산화수소와 이제 동영상에서 저희가 준비는 못했는데 공단에서 이제 출제될 때는 과산화수소하고 고농도의 히드라진이 이렇게 혼촉해서 발열 반응 일으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응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2몰의 과산화수소는 N2H4라고 하는 히드라진하고 만나게 되면 4몰의 물하고 질소 가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번입니다. 자, 이제 공단에서 보여줄 때는 이제 소화기를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이 한냉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물의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물에 어떤 물질을 녹여서 사용한다. 이 소화기의 명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건 시험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데 강화액 소화기가 되겠고, 이때 첨가물질, 물의 소화 성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탄산칼륨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K2CO3, 이제 탄산칼륨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조소죠.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자주 보게 될 그림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 제조소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제조소와 이제 학교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양쪽의 안전거리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건 제조소 안전거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제조소는 이제 30m 이상, 학교나 병원이나
극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30m 이상 벌어지게 돼 있죠. 참고로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가 50m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료연물 취급소 게시판을 좀 보여주고 나서 사료연물의 게시판 주의사항은 뭘로 써야 되느냐 이런 거죠. 사료연물은 화기엄금이라고 해야 되고 바탕 색깔 문자는 적색 바탕에 이제 백색 문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건 동영상 보고 그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인화점이란 화염에 의해서 발화 가능한 혼합기가 생성되는 최저의 온도를 말합니다. 지금 실험을 통해서 인화점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시료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케로신, 석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휘발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휘발유와 석유를 비커에 일정 부분 담아서 그 유증기에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석유입니다. 케로신은 일정량을 비커에 붓고, 자, 그 다음 또 다른 비커에다가는 가솔린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에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가솔린은 불이 붙었습니다.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석유와 가솔린에 동일하게 성냥불을 던져보겠습니다.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눈으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냥불을 석유에 집어넣고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휘발유에 넣겠습니다. 예, 불은 잘 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담뱃불 하면 굉장히 고온입니다. 담뱃불은 800도씨 정도 되며 연탄이 한 600도 되고 LP가스가 한 1300도 되는데 이와 같은 가솔린에 담뱃불을 통해서 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솔린의 유증기에 실험자가 담배를 흡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뱃불은 800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대고서 가솔린의 유증기에 담뱃불을 대고 있지만 그리고 계속 흡입하고 있지만 불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는 가솔린에 그 흡입된 담뱃불을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솔린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화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우선 휘발유하고 등유에 대한 연소 실험을 보여드렸죠. 휘발유하고 등유의 인화점이 몇 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인화점 하게 되면 휘발유가 마이너스 43도에서 마이너스 20도 정도 되고 등유가 약 30에서 6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동영상에서는 등유 이제 50도 정도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인화점이 휘발유가 낮으니까 발화점도 휘발유가 낮지 않을까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휘발유는 발화점이 300도고 등유가 253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특별히 인화점이 낮다고 발화점도 같이 낮아진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휘발유와 등유의 인화점, 휘발유는 마이너스 43도에서 마이너스 20도, 등유는 30에서 60도, 그리고 휘발유의 발화점은 300도, 등유의 발화점은 253도.